대한민국에서 매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은 또 한 분이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설마 내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바로 떠오르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3초가 지나도 안 떠오르신다면 그건 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명중내 명의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냥 깜빡한 거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건 깜빡한 게 아닙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 치매가 오기 전에 뇌가 먼저 보내는 경고 신호가 뭔지, 달걀보다 4배 효율 좋은 뇌 식품이 뭔지,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치매를 25% 막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가스불을 껐는지 불안해서 다시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인데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분하고 넘기신 적은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고 왔는지 까맣게 잊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은요?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지셨다면은 그건 나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은 넘으면 다 이래. 원래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봐왔지만 나이가 같아도 기억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드에도 손주 생일을 줄줄 외우시는 분이 계시고 70에 이미 어제 저녁을 못 떠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의 차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살 최영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명절이면은 며느리 둘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올해도 된장찌개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제 어르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은 큰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찌개가 좀 짠 것 같아서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간이 좀 세졌나 보다. 그러고 며칠 뒤엔 작은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의 어르신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혼자 찌개를 떠보고 또 떠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에는 아무 문제가 이제 없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맛인데 왜 다들 짜다고 하는 건지 사실 변한 건 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혀가 정확히는 뇌가 맛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도 생겼습니다. 된장 뚜껑을 열어도 그 구수한 냄새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슬슬 부엌에 안 서시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서셨던 부엌키인데 오늘은 좀 피곤하다며 며느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부심이었던 된장찌개를 더 이상 끓이지 않으셨습니다. 맛을 못 느끼니까 간을 맞출 자신이 없으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밤마다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아들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여쭈어보니까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말을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기 전에 뇌는 다른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미각이 무뎌지고 후각이 흐려지고 좋아하던 냄새가 안 느껴지는 것,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의 측두엽과 전두엽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신호를 읽을 줄 알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억이 아니라 맛이 먼저 사라진 걸까요? 사실 뇌는 35살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넘으면은 해마다 뇌 부피가 0점에서 1%씩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1%가 적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은 10%입니다. 주먹만 한 뇌에서 10%가 줄어든다는 건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치매 증가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2035년이면은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넘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집 건너 한 집골로 치매 환자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기억보다 감각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를 오래된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마르기 시작하면은 굵은 줄기부터 마르지 않습니다. 가장 끝에 달린 장부터 마릅니다. 뿌리에서 가장 먼 곳, 물이 가장 늦게 닿는 곳부터 조용히 말라갑니다. 여러분, 뇌도 똑같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이건 굵은 줄기입니다. 쉽게 안 마릅니다. 그런데 맛을 느끼는 신경, 냄새를 처리하는 회로, 이건 가장 끝장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지기 한참 전에 음식 맛이 변하고 향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마른 것 같은 가지도 뿌리에 물을 다시 주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뜻은 간단합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세 가지를 울 수 있다는 겁니다. 70이 넘어도 여의 넘어도 마른 가지 옆에서 새순이 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뿌리에 물과 거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은 새순을 못 트이우듯 뇌도 재료가 없으면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물과 거름에 해당하는 것 단백질입니다. 서생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뭘 먹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달걀 매일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달걀 좋습니다. 저도 권해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마른 가지에 새순을 틔우려면은 단백질이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뿌리에 물을 퍼올리는 펌프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려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이 펌프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누군가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것. 그게 바로 펌프가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70세 이상이시라면은 하루에 최소 60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걀 1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6개입니다. 하루에 달걀 10개를 드셔야 겨우 기본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24kg 들어 있습니다. 달걀의 4배입니다. 그런데 두부가 좋은 이유는 단백질 양만이 아닙니다. 씹지 않아도 됩니다. 이가 약하신 분도 소화가 힘드신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의 식단을 살펴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기를 거의 안 드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고기는 안 맞는다고 오래전부터 믿고 계셨습니다. 아침은 흰쌀밥에 김치, 점심은 국수, 저녁도 밥과 반찬 몇 가지. 탄수화물이 80%가 넘는 식단이었습니다. 뿌리에 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이 무뎌진 것도 후각이 흐려진 것도 뇌가 물 부족으로 끝 장가지부터 말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기운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고칠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영수 어르신의 뇌는 그대로 말라갔을까요? 어르신의 나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려면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혈류, 지방, 그리고 혈당 관리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류, 뇌에 피가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이 수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죠?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뇌끝자리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방금 한 말이 기억 안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견과류입니다. 특히 땅콩입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에게 하루 60개 땅콩을 먹였습니다. 한 줌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3.6% 증가했고
특정 부위는 6.6%까지 올라갔습니다. 3.6%가 적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오후에 머리가 멍했던 분이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정도입니다. 하루 한 줌 반에 땅콩으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사실 기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지방이나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방이 들어가면 신경과 신경 사이 신호가 빠르게 오갑니다. 나쁜 지방이 쌓이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신호가 느려지고 결국 끊어집니다. 이게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툭 끊깁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안 나옵니다. 리모컨을 손에 들고 뭘 하려 했는지 까먹습니다. 그게 신경 사이 신호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지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튀김, 과자, 마가린 이런 가공식품에 많습니다. 이런 걸 자주 드시면은 뇌 토양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들기름을 권해드립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내 신경을 감싸는 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경과 신경 사이에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신호가 빠르게 정확하게 오갈 수 있도록요.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밥 위에 한 숟가락만 얹어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볶거나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냥 밥 위에 살짝 올려서 비벼 드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혈당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흰쌀밥을 드시면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혈당은 또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1000번 넘게 반복됩니다. 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인슐린에 둔해집니다. 포도당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뇌세포가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를 3형 당뇨라고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1형은 인슐린이 없는 것이고 2형은 몸이 인슐린에 둔해진 것이고 3형은 뇌가 인슐린에 둔해진 것입니다. 뇌가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못 받는 뇌세포는 불 꺼진 방과가 같습니다. 처음에는 깜빡이다가 결국 완전히 꺼집니다. 한번 꺼진 뇌세포는 다시 안 켜집니다. 몇 끼 흰쌀밥이 스위치를 하나씩 끄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십시오.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급하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만큼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꼭 씹어 드십시오. 씹는 동작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뇌혈관이 펌프처럼 자극을 받습니다. 한 23에 30번만 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만 해보시면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맛이 더 느껴진다는 건 뇌의 피가 더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턱이 움직일 때마다 뇌의 피가 한 번씩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뇌를 살리는 방법이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요. 그런데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의 청소 효율이 25% 높아집니다. 비탈길에 물을 부으면은 아래로 쭉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평평한 바닥에 물을 부으면은 고여서 잘 안 빠집니다. 옆으로 누우면은 뇌 안에 물길의 자연스러운 경사가 생깁니다. 뇌척수액이 더 잘 흐르고 노폐물이 더 빨리 씻겨 나갑니다. 똑바로 누우면 그 경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같은 잠을 자도 뇌가 더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시간을 자도 치매 물질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베개를 좀 높이고 옆으로 누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두 번째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신문이든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뇌의 시각, 영역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눈이 글자를 보고 입이 발음을 만들고 귀가 내 목소리를 듣고 혀가 움직입니다. 네,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해마가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10분 한면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햄계는 깨어나라는 알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늘 다니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걸어보십시오. 익숙한 길은 뇌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생각 안 해도 발이 알아서 갑니다. 그건 뇌가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길은 다릅니다. 뇌가 직접 나서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이 건물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 골목은 어디로 이어지지? 그 과정에서 새 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손을 쓰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뇌 안에는 몸의 지도가 있습니다.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 팔을 담당하는 영역,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리 전체를 담당하는 영역보다 손가락 10개를 담당하는 영역이 더 넓습니다. 뇌가 그만큼 손가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전두엽이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뜨개질이든 종이접기든 피아노든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뇌 앞쪽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대화는 뇌의 가장 복잡한 자극입니다. 상대방 표정을 읽고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대답하는 것. 이 과정 하나하나가 뇌 전체를 동시에 쓰는 운동입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뇌에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는 할 일이 없어서 쉽니다. 그리고 쉬는 뇌는 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에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영수 어르신에게 드렸던 하루 루틴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시면은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옆으로 자고 있었는지. 그걸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자세가 점점 바뀝니다. 7시 아침 식사, 잡곡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 얹고 두부 반모 올려 놓으십시오. 채소 반찬 두어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한 끼에 단백질, 좋은 지방, 혈당 관리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9시 반쯤 입이 심심해지실 겁니다. 그때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를 드십시오. 블루베리 색깔이 왜 짙은 보라색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뇌 혈관벽에 붙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거기에 견과류가 혈류를 밀어 올려줍니다. 간식 한 번으로 뇌에 2번 좋은 겁니다. 점심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넣어 보십시오. 등푸른 생선에는 들기름보다 오메가3가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이 매일 주는 기름칠이라면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하는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 식후에 졸리실 겁니다. 이때가 하루 중 뇌가 가장 둔해지는 시간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서 뇌가 잠깐 쉬려고 합니다. 그때 낮잠 대신 신문을 펴시고 10분만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졸음이 사라지는 건 덤이고 가장 둔 시간에 자극을 주는 거라 효과가 2배입니다. 3시쯤 밖에 나가십시오. 오후 햇빛을 받으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잠의 질이 올라가면 글림파틱 청소도 더 잘 됩니다. 늘 가던 마트 말고 한 블록 돌아가는 길로 걸어보십시오. 걸으시면서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만나시면은 5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산책 한 번에 새길 이 손운동, 대화 3가지가 한꺼번에 됩니다. 밤 9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3줄만 적어 보십시오.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뭐가 좋았는지 3줄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줄은 너무 쉬워서 뇌가 안 움직이고 10줄은 부담이 돼서 안 하게 됩니다. 3줄이 딱 뇌가 한번 힘을 주는 양입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하나 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해마를 한 번 더 깨우는 훈련이 됩니다. 10시 베개를 안고 옆으로 누우십시오. 뇌가 밤새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뇌에 준 자극들을 잠자는 동안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안 갑니다. 그냥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최영수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루틴을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큰 글씨로 적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3주가 지나니까 장 보러 가서 살 것을 메모 없이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됐을 때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버님이 다시 부엌에 서셨어요. 된장찌개를 끓이시겠다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찌개 맛이요. 예전 그 맛이 돌아왔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음이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시던 분이 눈을 보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부하고 들기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치매 아니냐고 물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짜다는 말에 밤잠을 못 이루시던 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종이 한 장에서의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뇌는 늙는 게 아닙니다. 방치될 뿐입니다. 물을 주면은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이른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뇌에게 물을 주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잡곡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과 두부 반목 그것 하나 하면 됩니다. 그 한 끼가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오늘부터 해보겠다 하시는 분,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두 글자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이 계신 분, 형제 자매가 계신 분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선이었습니다.